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김윤성입니다. 저는 오늘 항노화 시술 중에서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대 여성이 60대가 되고 난 뒤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피부와 면조직이 납작해지고 처지게 되고 여러분들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 등에서도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적인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 원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겠지만 이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보톡스와 필러 같은 비수술적인 시술을 이용을 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필러는 개개 주름 바로 밑에 충전재를 주사를 해서 도두어서 주름을 펴는 원리이고 화장품 등에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이 주 원료입니다. 반면 보톡스는 얼굴의 여러 가지 표정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주름살이 생긴 부위 근육에 직접 그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게 되고 한시적으로 근육을 마비 또는 이완시켜서 주름살을 펴거나 완화하게 합니다. 보톡스는 이미 신체 여러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고 작용 기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입니다. 보톡스 시술의 장점은 일단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안전하며 입원할 필요가 없고 주사한 후에 2주일 이내에 근육 수축으로 인한 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한 5에서 1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면 바로 직장을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드물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시판 보톡스는 이미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미국 알러건사에서 나온 보톡스 그게 오리지널이고 그뿐만 아니라 보툴렉스나 메디톡신 등 3가지 종류가 저희 병원 성형외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경근육질환 환자와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환자에게서는 보톡스 시술이 금기가 되겠습니다. 보톡스 독소 자체는 굉장히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믹스할 때도 조심해서 하게 되고 보관도 냉장고에 냉장 보관합니다. 그 위 3분의 1 얼굴이 가장 보톡스를 많이 시술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생기는 가로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고 다음 그림처럼 9군데 정도의 주사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보통 눈썹이나 윗눈꺼풀이 처져 있으면 이걸 올리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이마근을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마에 가로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되면 이마주름이 많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눈썹을 올리는 이마근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눈썹이라든지 눈꺼풀이 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약간 비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호전이 되고 환자분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은 미간에 있는 세로주름입니다. 눈썹 주름근과 눈살근 그리고 눈둘레근의 공동운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미간에 세로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림처럼 5군데 또는 7군데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로 있는 미간주름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썹이나 눈꺼풀이 조금 처지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통 오시는 분들은 이마주름이랑 미간주름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복합적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눈가주름입니다. 외안각주름이라고도 하고 눈둘레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보통 주사를 이런 식으로 한 3-4군데 정도 놓게 되고 시술 전후 사진인데
아주 두꺼운 주름은 많이 완화가 되고 대신에 이제 잔주름은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과학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백인들 경우에는 눈 아래에 이렇게 근육으로 인해서 도톰한 주름이 있으면 보톡스 시술을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이고, 이 사람들은 눈 아래에 이렇게 도톰한 게 있으면 약간 멍청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걸 이제 애교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애교살이 있으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에서는 많이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위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표정 근육이 마비가 되고 림프 순환에 일부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사한 부위에 국소적인 붓기가 나타나고 요거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다음은 중간 3분의 1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얼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랑 뺨의 기능에 관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병증 발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에 있는 가로주름, 네, 시술 전후이고, 그 다음에 콧볼 주림에 있어서 보톡스 시술을 간혹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3분의 1 얼굴입니다. 잇몸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저희가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입술을 올리는 근육을 일부 마비시키면 입술이 덜 올라가서 잇몸이 과다 노출되는 것이 좋아집니다. 네, 시술 전후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주름이 좀 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도 보톡스 시술 후에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시술을 하게 되는 부위가 사각턱이고, 그 아래턱의 뼈 자체는 작고 튀어나오지 않는데 이 근육 자체가 많이 두껍거나 커져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형이 전반적으로 좀 갸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씹는 그 힘은 좀 약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좀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는 경우에도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땀이 많이 나는 분들, 특히 겨드랑이라든지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약간 고용량으로 주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땀이 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특히 많이 발달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시술을 하고 나서는 마사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90분 정도 심한 운동은 하지 마시되 그 근육은 많이 수축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 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이런 보톡스 치료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톡스 독소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돼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기로는 적어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보톡스 시술을 받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